나는 첩이었습니다. 30년 넘는 세월을 첩으로 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3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첩으로 살아온 인생은 어느 누구에게도 용서받지 못할 인생이겠죠. 그런데 노년을 살기 위해 여자는 또 평생 살아온 첩의 삶을 선택해야 하는 기구한 인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남편을 사고로 잃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동네 작은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여자는 아침부터 신세 타령을 합니다. 가진 거 다 가져서 아쉬운 것 하나도 없는 사모님께서 아침부터 왜 이러실까? 내가 가진 게 뭐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남았다. 남편도 남의 것이고 아들도 남의 새끼잖아.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보려고 남의 남자와 자식까지 뺏어와서 살면서 어디 좋은 일만 있었겠나. 30년 전 감기처럼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가게에 오지 않는 날에는 출입구만 온종일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남자와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4살 된 아들이 손을 잡고 남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아이의 엄마가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 아이 친엄마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 엄마는 하얀 얼굴에 야윈 몸집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딱 보아도 병색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살림살이는 평생 누리지 못한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았지만 길게는 가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데리고 온 아들이 사진첩 안에 있는 전 남편과 너무 닮았다면서 죽은 사람과의 과거에 집착을 남자는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질투할 사람이 없어서 죽은 사람에게 질투를 한다는 말입니까? 남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폭력을 심해졌고 남자는 더욱 집착과 질투와 그로 인해서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매번 실수라고 말을 했죠. 저 자식 내 눈앞에 띄지 말라고 했나 안 했나? 지금 입고 있는 옷 저거 성철이 옷이지? 당장 벗겨라. 그리고 홀딱 벗겨서 내쫓아. 내 눈앞에 띄게 하지 마라. 알았지? 좋은 말 할 때 빨리 치워라. 아이를 맡길 곳은 아무리 찾아도 없었답니다. 그렇다고 시설에 맡기기는 정말 싫었고요. 바람은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은 고쳐설 수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남자는 여자와 본처를 둔 채로 또다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돈이 문제였습니다. 남자 집안은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엄청 많았거든요. 하지만 생활비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주었습니다. 그래도 여자는 괜찮았습니다. 식당에서 아이를 업고 설거지하는 것보다는 편했으니까요. 가계부 지출 항목을 체크하면서 여자의 아들에게 들어간 돈이 발견되면 여자와 아들은 언제나 늦은 밤까지 공원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고 야단을 칩니다. 남의 것, 도둑질한 사랑의 대가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공원을 헤매고 있을 때 살그머니 다가와서 엄마라고 불러주는 아이가 있습니다. 남자의 아이입니다. 엄마, 배고프지? 이거 좀 먹어, 엄마. 플라스틱 반찬통에 꾹꾹 눌러 담은 밥과 그 위에 까맣게 탄 계란 후라이가 덮인 그릇을 내밀며 세상을 잃은 눈, 슬픈 눈으로 바라봐 주던 아이 때문입니다. 한때는 남자에게 내 가진 사랑을 다 주었으나 상처로 돌려받았지만 대신 남자의 아이에게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가진 재산 절반을 세 번째 여자에게 뺏기고 병든 몸으로 여자 곁으로 왔습니다. 오랜 세월을 남의 자식에게 밥 한 숟가락 먹는 꼴을 못 보겠다는 남자는 여자의 병간호를 받다 죽었습니다. 사람은 죽으라는 법은 없다이가. 네 남편에게는 정말 미안한데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돈 걱정 안 하고 평생 잘 먹고 살면 되는데 목소리가 왜 그래? 내 지금 어디 갔다 온 줄 아나? 엄마 산소에 버스 타고 새벽까지 갔다 왔다 아이가. 차는 옷자고 버스 타고 갔는데 몇십 년을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을 한 남편도 자기름 넣을 돈은 주더라. 살아보니 자식보다 남자가 낫다는 생각이 요새 들어서 정말 많이 난다. 자식은 뭐라고 하는 줄 아나? 갈 데도 없으면서 차는 안 팔고 왜 가지고 있느냐고 팔아라고 하대. 내가 자식에게 해준 거라고는 눈칫밥 먹인 것밖에 없어서 서운한 마음도 먹으면 안 되는 사람 아이가. 그런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지옥 같노. 차에 기름이 없어 버스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안개가 자국하게
촉촉한 새벽 공원묘지에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면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청성 들고 이 노래만 2절까지 목매이게 불렀다고 합니다. 먼 훗날 지금의 내 아들은 이 노래를 한 번쯤 내 무덤 앞에서 불러줄까 생각하니까 인생이 더 슬프더라고 했습니다. 야야 그런 꿈 꾸지 마라. 요새 애들 이 노래 모른다. 어느 날 아들에게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건강도 안 좋은데 지금 헤어지면 세상 사람들 욕한다 엄마. 그리고 아버지 재산이 엄청 많은데 그 많은 재산 다른 여자에게 다 줄 거가? 엄마가 여우같이 못해서 지금껏 챙기지도 못한 엄마 몫을 가지고 와야지. 지금껏 참고 잘 살았는데 다 늙어서 와 이러는데. 너도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너가 아버지 밥 그만 먹고 싶다. 아버지와 헤어지면은 엄마는 어떻게 살 건데? 네가 먹여 살리면 안 되겠나? 엄마가 나인데 해준 게 뭐 있다고 엄마를 먹여 살리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소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양심은 있었는지 병간호해준 대가로 살고 있는 아파트와 많은 현금을 남기고 갔습니다. 남편이 죽고 남자의 아들과는 자연스럽게 인연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아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받은 아파트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고 현금은 장사를 한다고 조금씩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장사가 제법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잘 살면 본인 탓이고 못 살면 조상 탓이라고 했던가요? 모든 것은 아들 것이지 여자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집에서 소녀를 돌보고 유치원에 가고 나면 집안일을 하고 또 저녁이면 아들과 며느리가 먹을 저녁 준비를 합니다. 가사 도우미는 월급이라도 받지만 아들은 소녀에게 필요한 돈을 말하면 엄마 돈 많이 있잖아. 그 돈으로 써. 죽을 때 가지고 갈 거야? 내 잘못된 사랑의 대가를 고스란히 아들에게 돌려받을 때 예수님, 부처님을 찾고 미워하고 원망도 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에는 어린이날하고 부처님 오시는 날하고 있으니까 모두 끼워서 해외여행 갔다 올게. 말 속에 어버이날은 없었습니다. 엄마도 일주일 동안 휴가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통보하고 여행을 떠나는 아침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갔다 오겠다는 말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현관문이 꽝 하고 닫혔습니다. 늦다 빨리 가야 돼 어서 빨리 가. 소녀가 와락 여자의 품에 달려와 안기며 할머니 이 돈 가지고 할머니 좋아하는 햄버거 먹고 있어? 아니야 할머니 돈 있어. 이거 가지고 있다 사고 싶은 거 사. 알았지? 외할머니는 엄마랑 같이 비행기 타고 놀러도 가고 좀 있으면 엄마하고 아빠랑 같이 산다고 엄마가 말하던데 그럼 할머니가 불쌍하잖아. 아, 사돈하고 여행을 가는구나. 큰 평수 집을 알아보고 다닌다는 게 내가 아니고 사돈하고 같이 살 준비를 하고 있는구나. 아들에게 섭섭했습니다. 사돈 집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입니다. 어린 시절 돈의 구속과 서름을 많이 받은 아들은 한 번 이혼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소녀를 낳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고통스럽습니다. 아니 고통 속으로 자신을 자꾸 몰아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만큼 재산이 없단다. 아들 장사한다고 해서 있는 돈 다 주고 어려울 때마다 또 남은 돈 좀 주고 현금은 거의 바닥이 났거든. 아파트 있잖아. 아파트도 아들 명의로 넘겨준 지 오래되었다. 장사 시작할 때 본사에서 물품 대금을 담보물을 잡아야 된다나. 그래서 건조당 설정해야 된다고 해서 명의를 넘겼거든. 덩치 큰 남자 병간호를 하면서 무리한 몸 사용은 물론 나이 탓으로 식당에 설거지조차 못하는 몸이지만 그래도 자식 집에서는 쉬었다가 할 수 있었기에 살림을 살 수 있었습니다. 남의 돈 받고는 일할 수 있는 몸 상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중매쟁이로 왔습니다. 나이가 70대 중반이고 건강한 할아버지가 시골에 혼자 거주를 하시는데 함께 노후에 말동무하면서 지낼 할머니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본초와 자식이 둘 있는데 모두 캐나다에서 거주한다고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모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한국에는 들어올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노후의 재혼 아닌 재혼도 모두 조건이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200평 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과
논 5맞이기를 할머니 앞으로 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몇 개월 전 동네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허리와 다리 때문에 규모가 제법 큰 병원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는 순간 엄마 저예요. 그동안 어디에 계셨어요? 엄마 저예요. 저. 얼굴에는 웃음이, 눈에는 눈물을 흘리는 남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저 아이에게는 내가 돈이나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아니고 엄마로 남아있구나. 남자의 아들은 수술을 하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아버지 병 간호 때문에 더 심해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자는 그 이후에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하면 당장 소녀를 봐줄 사람이 없었고 또 아들이 허리는 수술을 해도 100%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비협조적인 것이 이유였습니다. 남자의 아들은 수술을 해야 된다고, 수술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화가 수차례 왔습니다. 아들이 사돈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난 어버이날에도 남자의 아들은 전화가 와서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지금 출장 가서 집에 없단다. 다음에 먹자고 했지만 난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제 딸을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밥 먹자고 했습니다. 아빠를 닮은 소녀들은 너무 예뻤고 아들은 무척이나 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쑥 엄마 지금 살고 계신데 불편하시면 제가 계실 곳 마련해 드릴 테니 말씀만 하세요. 이제 저도 아버지 돈 말고 제가 번 돈으로 엄마 집도 생활비도 모두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말하라며 자신도 엄마의 자식이고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남자의 아들도 내 자식인데 그냥 받아들일까? 아니야. 저 착한 아이에게 내가 또 짐이 되면 안 되지. 아버지 때문에 어린 시절 저 아이 나름대로 친엄마와 떨어져서 살아야 했던 상처를 생각하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번 다시 남은 남자 첩으로 살고 싶지 않지만 내 뱃속에서 낳은 자식은 늙고 병들은 엄마가 거추장스럽고 아버지의 편파적인 사랑으로 상처받은 남자의 아이에게는 돌아갈 수가 없어서 여자는 또다시 첩으로 살아갈 예정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인생고개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